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떠돌던 쓰레기들이 방조제에 쌓이고 있는 건데 한 해 6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녹이 잔뜩 낀 냉장고가 나뒹 겁니다. 옷가지가 돌무더기 사이에 박혀 있고 낚싯대, 폐타이어 등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이 마구 뒤엉켜 널브러져 있습니다. 녹슨 냉장고입니다. 제가 확인한 구간에서만 나뒹굴고 있는 냉장고가 벌써 석 개째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행렬이 새만금 방조제 전체 구간 무려 33.9km에 걸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께가 팔뚝만한 로프부터 스티로폼 덩어리, 거대한 어망까지 폐어구들이 많은데 조업을 하다가 유실된 것들도 있겠지만 못 쓰게 된 것들을 바다 위로 내던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민들이 많이 버리더라고요. 뭐 쓰레기고 뭐고 저 비닐봉지고 뭐고 그냥 휙휙 다 던져버린다니까요. 그냥 바다에다가. 헌 냉장고에다가 얼음 같은 거 갖다가 넣어놓으면은 얼음이 오래 가요. 그걸 쓰다가 저기 오래되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길게 들어선 쓰레기를 거두는 데에만 매년 예산 16억여 원을 들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전 구간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2, 3회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쓰레기가 유입됨에 따라 매일매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많습니다. 방조제로 쌓이는 쓰레기는 해마다 600여 톤. 애써 조성한 기회의 땅에 쓰레기 방조제가 오점으로 남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면 즉시 단속 대상입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현수막을 내걸어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인데요. 단속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마저도 모르는 척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도청 뒷길을 따라 각종 현수막들이 줄줄이 나붙어 있습니다. 행사를 알리는 것에서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까지 하나같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나 신호등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들입니다. 이 도로에는 수십 개의 불법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도청, 시청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것들입니다. 역시 관공서인 전주 덕진구청 앞길도 비슷한 형편입니다. 바로 옆에 지정 게시대가 있지만 가로수에 버젓이 현수막을 내걸었는가 하면 행사가 끝난 지 한 달이나 지난 것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5개 광고법에 따르면 개인이든 단체든 지정 게시대 이외의 현수막을 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민간단체나 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단속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공공 현수막까지 띄고 다니기가 참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건 공공에서 협조를 해줄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에 나서야 할 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두고 올 초부터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소 업무를 전면 직영 체계로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진행된 전주시 환경미화원 공채시험 20대 1의 경쟁률에 응시자의 55%가 전문대 졸업 이상이었습니다. 초임 연봉이 휴일 근무수당 등을 합치면 4천만 원이 넘고 전주시가 직접 고용의 정년도 보장되면서 인기 직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청소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근로 여건은 전혀 딴판입니다. 환경미화원 등 전주에서 쓰레기 수거 일을 하는 청소 근로자는 580명. 이 가운데 67%인 390명이 12개 대행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직접 고용 근로자의 70%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대형업체와 전주시가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탓에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불안하죠. 업체가 이제 다른 업체로 바뀌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항상 들죠. 근로자들은 직영 방식으로 바꿔야 고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주시는 조심스럽지만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실태 조사와 관련 지침이 내년 상반기에 나오면
직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6구역을 포함한 12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주시청 앞에서는 올해 청소 대행업체가 바뀌면서 일자리를 잃은 4명이 9달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 대학의 운명을 가를 2주기 구조개혁 평가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양적 정원 감축과 함께 비리, 부실대학 퇴출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평가 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결시키기로 해 대학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기본 틀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결과 하위 40% 대학은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 비리, 부실 대학은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주기 평가에서는 5만 명의 정원 감축이 예상됩니다. 지역별 형평성도 강화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분류해서 5개 권역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럴 경우 대학과 정원 수가 적은 호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1주기 평가 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경쟁이 치열했는데 이번에는 광역과 아니라 좀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재정 지원 사업하고 연계한다고 하니까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일반 재정 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대학이 평가 자료로 제출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교육부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대학별 지원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전임 교원과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 항목의 배점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 1주기 구조개혁 평가에서 도내에서는 전북대와 군산대, 원광대 등 5개 대학이 A등급을 맞아 자율적으로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평가 편람을 확정한 뒤 내년 2월에 대학별 평가에 들어가기로 해 각 대학마다 본격적인 평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에 더해 추가로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전북금융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금융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구상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주 금융타운 조성에 관한 용역을 발주해 이 같은 계획의 구체적인 밑그림과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가운데 새만금 석임제 구간이 우선 개통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전주고속도로의 완공 시기가 당초 2020년에서 길게는 2024년까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새만금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잇는 새만금 석임제 구간의 공사를 서둘러 먼저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전주고속도로는 올해 말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폐교 위기에 놓인 서남대 인수 의사를 밝힌 한남대 학교가 자금 확보에 나섭니다. 한남대는 오늘 열리는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500억 원의 인수 자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남대는 설립자 교비 횡령액 330억 원과 체불임금 180억 원 등 500억 원의 자금 지원이 확정되면 오는 20일쯤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의 각종 고용 지표가 일제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라북도의 고용률은 58.3%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포인트 하락했고 취업자도 89만 4천 명으로 4.7% 줄었습니다. 또 올 들어 안정세를 보인 실업률은 2.1%로 지난 2월 이래 6개월 만에 상승했으며 실업자는 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3%나 급증했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26도 등 24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모레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